육남매의 제보를 받고 찾아간 곳. 이곳에 고령의 아버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전혀 지금 저희 가족들하고 지금 다 기다리는 상황이고 찾아가도 문을 안에서 잠가버려요. 아버지는 왜 자식들을 만나주지 않는 걸까요? 지금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여기에 가지 말라고 큰 욕심을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한 푼도 안 줘.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거를 이 사람이 노리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90살 된 노인을 60살 된 여자가 왜 그걸 난리를 치고 이렇게 매일 쫓아오듯이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다툼. 그 중심에 한 여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정체는 바로 아버지가 며느리로 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버렸어요. 며느리에서 양딸로 입적이 돼버렸다니. 입적이 돼버렸다니까요. 아니 양딸로. 그 딸이 된 거죠. 아들의 동거녀가 아버지의 입양 딸이 된 기막힌 이야기.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홀로 지내온 아버지. 아버지를 사로 모시겠다는 자식들의 제안에도 아버지는 한사코 거절해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드리려고. 아버지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자식이 돌아가면서 반찬 갖다 드렸어요. 각자 살기 바빠도 아버지 안부를 꼭 챙겼다는 육남매. 아버지! 어렴풋이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돌아서는 길. 아버지는 자식들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답니다. 손녀딸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저랑 같이 병원 가실래요, 아버지? 그래서 얼마나 자식도 필요 없고 딸도 필요 없고 미래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 도둑놈들이 정신 때문에 집을 없고 재산 지원하려고 우리 자식이가 내가 여태까지 배우려 데리고 입으려고 그래도 한 동안 길어보니까 없었다. 육남매가 부모를 돌보지 않고 재산만 노리고 있다며 아버지는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저희가 병원 한 번을 안 데려갔다고 그러시는데 저희 여자까지 아버지 케어했어요. 그 여자한테 세뇌가 돼가지고 여태까지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를 안 돌본다. 그렇게 완전 인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세뇌당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이 가족의 사연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가 자식들을 만나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동거녀가 저랑 헤어진 지가 이제 오래됐는데 이 여자가 아버님한테 붙어가지고 아버님을 지금 이렇게 세뇌시키면서 굉장히 그 가정의 분란을 일으켰어요. 지난해 둘째 아들과 동거했다는 여자.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7개월 전 이별했다는데요. 자식들은 이 여성이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놨다고 주장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고 예전에 오빠하고 잠깐 살았던 여자가 또 입양을 해서 딸로 입적이 되고 그런 일들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딨어요. 갑자기 6남매가 7남매가 됐습니까? 귀를 의심하게 하는 충격적인 이야기. 실제로 둘째 아들과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가족과 친하게 지낼 만큼 특별한 사이였다는 여자. 그런데 아버지가 이 여성을 딸로 입양을 했다는 겁니다. 둘째 아들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요? 모임에서 우연히 알게 됐는데 자기가 노인 치매 관련 전문가고 그다음에 노인 복지인가 뭔가를 강의한다고 그러고 수도 없이 많은 얘기들을 해요. 당시 기억력이 감퇴한 아버지의 상태에 대해 대화를 했다는 두 사람.
두세 번만 만나보면 아버님에 대한 증상이 치매가 아니라는 걸 자기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만나보고 나서 아버지 상태가 어떻다고 얘기해요? 아버님 상태가 심각하다, 치매 정도가 심각하다, 중급 장애 정도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절차를 밟아서 그 등급을 받게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어요? 상담을 계기로 가까워진 두 사람은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동거를 시작했다는데요. 여자는 남자에게 거액의 돈을 선뜻 주었다고 합니다. 한 3주 정도 됐는데 갑자기 돈을 5천만 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왜 내가 돈을 받냐? 필요 없다. 근데 이유가 뭐냐 물어봤었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는 여기서 자기뿐만 해달래요. 자기는 집안의 내력이 가위가 눌린대요. 어제 여기서 잘 때는 아주 숙면을 취했다는 거예요. 가족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아버지를 살뜰하게 챙겨 가족의 신임을 받았다는 여자. 당시 아버지는 치매 검사 받기를 거부하고 있었다는데요. 손을 스킨십을 하고 얼굴도 막 만지며 쓰다듬으면서 아버님 사랑한다 하시죠. 이렇게 해서 막 애간장을 녹이면 여기까지 아버님 좋다 그러시고 내가 나랑 동거를 한다면은 아버님이면 응? 시아버지일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 아버님 마음을 자기한테 와야지만 뭐 병원도 모시고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게 한 2, 3개월이 됐어요. 긴 설득 끝에 치매 선별 검사를 한 아버지. 경증 치매로 진단돼 장기 요양 4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 두 사람은 10개월의 만남 끝에 이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장소에서 헤어진 여자를 마주쳤다는 남자. 10년 1월 1일 날 아버님이 인사를 하러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앉아있는 걸 봐서 나랑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남의 집에 와 있냐. 내가 나가라고 옷자락을 잡았는데 나를 뿌리치고 바깥으로 놔두고 신고를 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말싸움을 벌인 남녀. 여자는 남자를 폭행과 가정폭력으로 고소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너는 애가 어제도 못할 거라 해라. 내가 상대도 안 해주고. 알겠습니다. 가서 말씀할게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나 오지 말라. 내가 상대도 하도 안 해주고. 이거 올 필요도 없어. 와봤자 난 너하고 얘기도 안 해 이제. 얼마 듣고 그냥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왜 잘못도 없는 착한 애를 갖다가 소리를 지르느냐. 당장 나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왜 헤어진 여자의 편을 드는 걸까? 아버지에겐 대답을 들을 수 없는 상황. 여자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경기 지역의 한 주택가. 여기가 무슨 건물이고 내가 이제 저 위에 주차방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기거를 했었어요. 두 사람이 이별하기 전까지 함께 살았던 곳. 아버지 소유의 상가 건물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잘 지내시죠? 네. 그 회장님은 여기 오세요? 언제 오래돼? 모르겠죠. 여기 잘 안 오시죠? 어저께가 그니까 3년이면 내가. 그래요? 최근까지 이곳에 왔었다는 여자. 함께 지냈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안 돼요. 결국은 비밀번호를 바꿔놔가지고. 근데 여기 안에 지금 내 살림이가 있거든요. 여기 오면은 뭐 고발을 해버리니까 내가 올 수도 없고. 짐도 다 챙기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난 남자. 그는 박 씨를 꼭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아버지의 관계를 끊어놓고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아니 세상에 혈계성을 끊는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앞으로 네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그런 걸 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와 멀어진 지난 시간. 자식들은 전 동거녀 박 씨를 의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변하셨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뭐 100% 그게 변한 거예요. 100%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히 아버지와 박 씨 둘만의 대화를 듣게 되었다는 자식들. 아버지 치매 등급을 받아놨더니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 아버지가 미친 사람이다. 그래갖고 저를 적응금지 싣고 아버지를 자기네들 성년 후대인 해갖고 아버지 돈을 헐까먹으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지금 후회가 되는 게 나는 아버님을 위해서 치매 등급을 받아줬는데 저 나쁜 놈은 그거를 가지고 토대로 우리 아버지가 치매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우리가 재산 다 가져야 된다, 우리 마음대로 해야 된다. 그거를 지금 악용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둘째 아들과 헤어진 이후에도 아버지의 집을 방문한 박 씨. 수시로 찾아와 아버지와 함께 외출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자식들. 내가 오는 걸 반대로 아버지 일부러 치려고 작전하는 것 같은데 나 죽으면 빨리 재산을 정리해서 여기에 가지 말라고 그런 욕심을 두고 그러는 것 같은데 나는 이거 한 푼도 안 줘. 아버지한테 안 하는 말을 믿지 말라니까 왜 자꾸 그 여자 말을 믿어서 그래, 아버지. 아니 그런데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4월 4일 날 4월 4일에 갑자기 주소 이전 일이 있어요. 이사를 가셨다는 얘기예요? 10년이 넘도록 한 곳에서 살아온 아버지. 지난 4월 경기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더니 한 달도 안 돼 다시 서울의 현 주소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들려온 소식. 아버지의 장기요양 등급이 하향 변경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은 잘은 없죠. 보통은 등급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좀 환자분이 손이 많이 가고 힘든 상황입니다라고 가족들이 보통 그렇게 이제 어필하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좀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게 좀 일반적이에요.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많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등급을 낮추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5월 15일 날 5월 15일에.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네. 양녀로 등록이 됐어요. 며느리에서 양딸로 입증이 돼버렸다. 나의 누나가 된 거예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전 동거녀 박 씨를 입양했다는 건데요. 장기 요양 등급이 변경되고 3주 뒤 벌어진 일. 사실혼 관계였던 두 사람은 남매가 됐습니다. 느닷없이 형제간이 돼버렸네. 네, 그런데 또 그에 또 이상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아, 예. 임대료를 받고 있는 6층짜리 빌딩에 거기서 돈을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어요. 대출을 받았어. 네. 아버지가 건물을 담보로 3천만 원 대출을 받았다는 것. 살고 있는 집에는 무려 5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어저께서 이렇게 돈이 필요하신. 전혀 안 있습니까? 노인이 뭐 3천만 원 쓸 이유도 없는 거고,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이제 우리한테도 용돈을 안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기서 월세가 나와요. 월세가 내가 알기로는 160만 원이 나오거든요. 돈을 빌릴 만한 일은 그게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럼 3천만 원 빌린 돈 어디다 쓰셨는지 그걸 알죠. 그래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까? 네, 모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과 헤어진 뒤에도 그의 아버지를 수시로 만난 여자. 자식들은 아버지를 이용해 가족관계를 단절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아버지를 여자로부터 보호하려고 성년 후견인과 접근금지 신청을 했지만 여자는 치매 환자였던 아버지의 장기요양 등급을 낮추었고 아들의 전 동거녀는 아버지의 입양딸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다는 호적상 83세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문전박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변해버린 이유가 한 여성 때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때 둘째 아들의 동거녀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바로 이 여성. 더욱 놀라운 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단절된 사이에 바로 이 여성이 아버지의 호적상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양아버지가 된 기막힌 상황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좀 더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와 생긴 불화에 소가리를 하고 있다는 자녀들. 식당을 운영하는 넷째 딸은 박 씨와 가깝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오빠랑 같이 살게 됐고 아버지가 웃고 다 얘기하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바쁜 자신을 대신해 아버지를 살갑게 챙겨준 박 씨에게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넷째 딸. 6남매 중 큰딸인 그녀는 평소 아버지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컸다는데요. 더 드셔? 많이 드셔? 아버지가 평상시도 자주 오셔서 고기 구워 드시고 또 저하고 얘기도 하시고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았던 저희 가족인데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희는 하루하루를 진짜 피가 말라가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너 이제 뭐하려고 늦게가지고 내가 아버지 근데 왜 그러시는 건데? 너희 아이고
내가 가지를 내가 칼날이었어 내가. 딸에게 한 것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험한 욕설을 퍼부은 아버지.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가 딸의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소식을 들은 딸은 출근도 하지 못했다는데요. 저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찾으러 갔는데 그 다음 날 온 거예요. 내가 그러니 안에 나올 수 있겠냐고요. 저 집에 있었잖아요. 오돌오돌 꺾고 있었어요. 속정 깊던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혼자 지금 얼마나 혼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를 미워하는 그 마음만 갖고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와 자식들의 갈등은 풀 수 없는 걸까요? 아버지를 만나보기 위해 스토리헌터가 나섰습니다. 계세요? 그러나 대답 없는 아버지. 아무 인기척이 들리지 않는데 글쎄요, 계시면서 내색을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아버님을 뵈러 여기 아파트로 왔는데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아버지의 소식. 어제 오후에 입원을 한 5시경 입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날 저녁 입원 소식을 들은 자식들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버지와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좀 어떠세요, 아버지? 어제 오후에 이제 내가 이게 병원에 응급실에 내 혼자 술술 끌어가고 어떻게 같이 오지 않았어요? 무슨 필요 너희들 너희들 피해 지진이랬어. 저희 전화를 또 이렇게 안 받아요. 뭘 만나고 시원하고 들어오고 정신인데 누구들 들어오는 게 개심한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뭐 하는 게 네가 응? 내가 그렇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겠어? 아무리 재산을 혼자 독식하려고 빌수령을 다하고 그래야 하는 거되구나. 나는 우리 자식들이 참 이렇게 할 줄은 나는 전혀 몰랐어. 저희가 재산을 뺏으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 몰래 따돌리려고 가족 증명 땡기 그것이 시작이 되겠단 말이야. 근데 아버지 왜 그 대출을 아버지 받으신 것 같은데? 무슨 대출? 뭐 집담보 해가지고 뭐 저기 무슨 대출 이정도? 받아? 네? 크게 대출 받은 게 또. 아 대출 안 받았어요? 무슨 대출 받아 내가? 내 돈이 아까워서 내가 대출 받았어. 대출을 받은 것에 대해 완강하게 부인하는 아버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때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니까 내가 오늘 얘 처지가 뭔지 아니면 나 얘기하래. 사유금하고 얘기해. 그럼 얘기 말씀 나누세요. 나 할게요. 네. 내가 왜 사기꾼이야? 아이고 못했어. 내가 왜 사기꾼인지 내가 싫어. 내 때문에 내가 속에 비가 왜 내가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아니 하라고. 그러니까 나하고는 얘기 안 한다. 세상부터 나하고는 안 한다잖아. 하야말로 이 병원이라 둘째 아들의 등장에 노발대발하는 아버지. 부자의 다툼으로 병실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 내가 시세에 저희 갈게요. 이제 시세에. 아버지의 건강을 염려한 형제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납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주 예상하지 못했던 뜻밖의 답변들이 나왔습니다. 대출 문제에 관해서 아버지는 전혀 대출받을 이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하셨습니다. 병원에 간 것, 이사를 한 것, 이 모든 측면에서 는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강조해서 말합니다.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 다시 찾아온 아버지의 병원. 그런데 이곳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 시죠?
어디요? 왜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왜 왔는지를. 설득 끝에 그녀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속 이야기를 어렵게 털어놓은 박은주 씨. 뭐 제가 아버님 돈을 훔친다 그래갖고 그 사람 제보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진짜 제보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말만 듣고 그런데 이 아버님은 강직하시긴 하지만 나는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게 가까워지셨어요? 며느리고 그 누구고 자기한테 상냥하게 대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랑 얘기하면 내가 좀 편해야지 이거. 편하고 화가 안 난다. 내가 아파도 너만은 나한테 와서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버지의 장기 요양 등급이 하향 변경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집에 등급이 나왔잖아요. 네. 사리 분별이 별로 좋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진단서를 띄워줘서 이제 다행히 치매 4등급 나왔어요. 아버님이 한 달 정도 케어를 받으시더니 나는 내가 치매 환자라는 거 싫다. 내가 정상인데 내가 왜 나라 돈을 파먹냐. 그리고 4등급을 받으셨네. 아버지가 이제 힘드시다고 그러세요? 아들들이 와서 아버지 치매 환자 하니까 듣기도 싫고 네가 4등급 만들어놨으니까 네가 정상으로 해놔라.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내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전 동거녀에서 아버지의 입양딸이 된 여자. 그 기막힌 사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왜 딸로 되시는? 아버님하고 같이 가서 영수증을 떼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없이는 그 누구든 본인이 와서도 안 되고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게 막아놨다. 그래서 아버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내 딸해라. 오죽하면은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못 믿고 저를 믿겠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부인했던 대출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대출을 받으셨던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대출이 아니고요. 예. 지금 아버님이 예. 생활이 안 좋으세요. 예. 생활이 안 좋으시다고요. 왜냐면 자식들이 예. 용돈을 10원도 안 줘요. 네. 아버님이 지금 집세가 잘 안 나와요. 아, 매달 뭐 한 100몇십만 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돈이 잘 안 안 나와요. 밀렸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목동 집에 예. 원래 대출이 있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셨어요. 있는 집을 융자를 내서 목동에 있는 집을 갚고 목동에 있는 집을 모기지로 신청을 해서 네. 지금 아버님이 생활을 받고 계세요. 월세가 밀리며 생활이 어려워진 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아 살고 있는 집의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담보로 매달 생활비를 받는 주택연금을 신청했다는 겁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아버지 병원에 있다는 가족의 연락을 받고 황급히 병원을 찾아온 둘째 아들. 그리고 그와 만나고 싶지 않다는 여자. 지금 다시 가셔서요. 제가 서류 드릴 테니까 이제 그쪽으로 오세요. 뭐 하실 거예요? 둘째 아들과 대화를 거부한 여자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녀의 요청으로 자리를 이동한 다음 여자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자기하고 그래도 1년 동안 사랑하고 살았던 여자예요. 자기는 안 사랑했겠지만 전 사랑했고 헌신했습니다. 자기 아빠를 진심으로 해주고 자기를 위해서 아침에 밥 지어주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여자를 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 인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노린다는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박 씨. 남자와 해결하지 못한 돈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억 8천을 제가 이 사람한테 줬는데 1억 6,800은 근거가 있는데 1,200에 대한 거는 제가 이 사람한테 그냥 준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사람 재산이 많아. 그러면 내가 사실혼 해갖고 소송을 하겠지. 신용불량자야. 돈 10원도 없어. 200에 40짜리 월세 사는 사람한테 무슨 사실혼을 해갖고 뭘 해요. 지금 내 돈을 줘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무슨 사실혼을 하냐고. 돈 관계 5천만 갚으면 네. 그 사람들의 관계를 다
뭐 정리하고 저는요 돈만 받으면요 다시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아버님이 뭘 편찮으시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도와달라 이렇게 하시면 제가 도와드릴 용의는 있지만 이것만 해결되면 저는 그 사람들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남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여자의 이야기. 이번엔 남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원금을 돌려달라 하면 원금 돌려주겠다. 네가 금고 가져와서 얘기하면 공증을 해주겠다고까지 얘기했어. 공증하면 안 나타났어요. 1억 8천에 대한 것이 지가 소송을 했어요. 얼마 전에 또 재판 날짜에 또 외국 갔대. 안 나타나 버렸어. 이거에 대한 것은 민사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거는 뭐 여기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두 사람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이 상황에 대한 아버지의 속마음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방송국에서 나왔습니다. 사이가 멀어지기 전 아버지와 6남매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6남매가 사실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고 반찬을 해가지고 가끔 뒤다보고 그러는데 저녁에도 참 가끔 하고 그래도 자식인데 어쩌다 이 제사 때라고 제가 한번 쏘가지 상이 오지도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전화하면 서는 것밖에 나를 갖다 안부 전화하는 건 없습니다. 자식 전체가.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다는 아버지. 아버지를 수시로 보살폈다는 자식들의 입장과 달리 아버지는 소홀히 했다고 주장합니다. 며느리잖아요. 그 전에 며느리잖아요. 딸로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그게 왜 그러냐거든. 내가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거든. 그 자연스럽게라도 의사가 안 떼주려고 너를 급해서인다고 그랬는데 내가 요청해서 안 된다. 저는 안 해주려고 하는데요. 이거 어쩌니까. 자식들 전부 다 나를 가다 병원에 가서 그걸 원칙으로 다 그렇게 반대를 해놨는데 그래서 어쩌수 하는데 그걸 해결했습니다. 자녀의 동행 없이 병원 업무를 볼 수 없어 아버지의 요청으로 박 씨를 호적에 올린 것이라는데요. 최근 입양을 취소하기 위해 파양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해줄 의향은 있으세요, 아버지? 그거는 안 됩니다. 이제는 선이라고 갔습니다. 이것도 한계가 아니었습니까? 아버지 선악 때는 재산 그걸 가지고 호탕 먹으려고 그런 작전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도의사도 있을 수도 없고 세상만사 그런 자식이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자식이라도 가서 그냥 놔둘 수 없어요. 파양 신청에 대해 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거 보세요.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이제 불리해진 거예요. 우리가 제보를 하니까 이제 파양 신청한 거거든요. 그렇게 거짓말을 시켰다고. 그 아버지는 그냥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한다니까. 우리 가족은 지금 그냥 아버님 때문에 마지못해 그냥 대응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이상 참지 못할 때는 저희 가족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우리가 고통받은 만큼 내가 돌려줄 거예요. 고령의 아버지는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자식들은 아버지가 여자에게 휘둘려 진실을 왜곡한다고 주장합니다. 고령화 사회가 직면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무관심과 대립이 아닌 이해와 포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와 여성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누가 천륜을 저버렸는지 이 가족의 이야기는 도대체 언제 끝이 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것이 이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면서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의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질병이나 노령 등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으로 활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성년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강에 문제가 없을지라도 미리 당사자가 신뢰할 만한 사람을 지정해서 추후 재산 관리나 신상 보호에 관한 사무를 맡기도록 계약하는
임의 후견 제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 생활과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미리미리 적극적인 자세로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